음악 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하고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며 젊은 시절처럼 땀을 흘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남자는 여자는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무리한 운동을 고집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운동은 건강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의 관절을 망가뜨리고 심장을 터뜨려 수명을 단축시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이후 무리한 달리기와 엽기 운동을 하다 갑작스럽게 쓰러지거나 평생 고생하는 관절병을 얻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60대가 넘은 남성들이 하면 절대 안 되는 운동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 위험한 운동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고 그 대신에 어떤 운동을 하셔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정력적으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운동 습관에서 벗어나 오히려 건강한 혈관과 튼튼한 관절 그리고 활력 넘치는 남성으로 거듭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단 10분만 집중하시면 남은 인생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뼈와 관절, 근육 건강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65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소연입니다. 제가 오늘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60대 이후의 운동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자동차도 20년, 30년 타면 조심조심 몰아야지 새 차처럼 과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진은 터지고 차체는 주저앉고 맙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운동은 무조건 힘들게 해야 좋은 것이라는 위험천만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무릎이 망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걷지도 못하게 된 뒤에야 땅을 치고 후회하며 제 진료실을 찾아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젊음의 패기로 하던 운동이 나이든 몸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밀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운동을 버리고 당신의 몸을 살리는 진짜 운동으로 바꾸는 것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당신은 건강해지려다 오히려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거나 어느 날 갑자기 운동 중에 쓰러져 가족들과 영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당신의 100세 건강을 책임질 놀라운 비밀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는 독이 든 성배를 버리고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한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온 한 남자의 자부심을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뜨리는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얼마 전 제 병원에 실려왔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조금 바꾸었지만 그분이 겪었던 아찔한 순간과 뒤늦은 후회는 모두 사실입니다. 최철민 환자분은 69으로 평생을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봉직하다 정년 퇴임하신 그야말로 몸짱 선생님이셨습니다. 퇴임 후에도 매일 아침 10km를 달리고 오후에는 헬스클럽에서 젊은이들 못지않게 무거운 역기를 들어올리는 것이 그의 삶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호랑이 선생님으로 통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 운동을 위해 한강변을 달리던 그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그대로 쓰러진 것입니다. 마침 옆에서 산책하던 시민이 발견하고 재빨리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급히 달려온 그의 아내분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게 하소연했습니다. 원장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이 평생 운동만 하고 살아서 자기 몸은 강철이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에요. 제가 나이 생각해서 제발 좀 살살하라고 그렇게 뛰다가 큰일 난다고 매일같이 잔소리를 했는데도 제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당신처럼 비실비실하니까 그런 소리나 하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저를 타박했다니까요.
저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내의 목소리는 원망과 두려움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작 중환자실에서 겨우 의식을 차린 최철민 환자분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천장만 멍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지배해온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뒤 병실로 옮긴 그를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환자분 혹시 달리기 하실 때 가슴이 쪼이는 느낌이나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몇 달 전부터 뛸 때마다 가슴이 뻐근하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최철민이가 늙었다는 걸, 약해졌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보란듯이 더 빨리 더 오래 뛰었습니다. 제가 제 무덤을 판 겁니다. 그의 눈에서 결국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건강의 상징으로 살아온 한 남자가 자신의 잘못된 자부심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최철민 선생님 한 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들이 왕년의 나를 잊지 못하고 자신의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무시한 채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신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몸에 맞는 올바른 운동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운동 방식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환자분의 몸을 시한폭탄이 아니라 100년간은 명품 시계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가 아주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100년간은 명품 시계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당신의 몸을 살리는 진짜 운동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겁니다. 최철민 환자분은 제 말을 쉽게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생을 체육 전문가로 살아온 나에게 의사가 운동에 대해 뭘 안다고 저런 말을 하는가 하는 깊은 회의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인 자신의 방식에 대한 확신이 강했던 그에게 평생의 신념을 버리라는 제 말은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제 저는 아무 운동도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제가 운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잘못된 운동을 멈추고 당신의 몸을 살리는 진짜 운동을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의사로서 제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자동차도 나이가 들면 경주용 엔진 오일이 아니라 부드러운 윤활유를 넣어줘야 오래 탈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몸을 혹사시키는 운동이 아니라 몸을 보살피는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하시면 환자분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대단호한 말투에 그의 눈빛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풋이 진실의 조각을 마주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 나이에 맞는 운동법의 중요성을 지금처럼 강조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환자들에게 그저 규칙적인 운동이 건강해졌습니다라고 막연하게만 이야기하는 의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병을 얻어오는 환자들을 수없이 보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왜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 운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것일까? 저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의학 서적뿐만 아니라 스포츠 과학, 노인학, 생체역학과 관련된 수많은 논문과 서적들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노년층 재활 치료를 주제로 한 스웨덴의 한 학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을 노인의 신체 기능과 삶의 질을 연구해온 한 노학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노인 재활의학의 권위자 잉그리드 베리만 박사였습니다. 80에 가까운 나이에도 꼬하고 활기 넘치던 그녀는 제 고민을 듣더니 따뜻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원장 아주 중요한 고민을 하고 있군요.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노년의 몸을 젊은 시절의 연장선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작동 원리를 가진 새로운 기계와 같습니다. 젊을 때의 운동이 성능을 높이는 튜닝이었다면 노년의 운동은 고장을 막는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낡은 기계에 계속해서 튜닝만 하려니 기계가 버텨내지 못하고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녀의 말은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종류가 아니라 목적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녀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노년기 운동의 가장 중요한 3가지 목적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심장과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근육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회춘 운동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지식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답은 더 강하고 더 빠른 운동이 아닌 더 안전하고 더 현명한 운동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100세까지 가는 명품 몸을 만드는 진짜 운동법을 함께 배워볼 시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대부분의 남성들이 평생을 믿어왔던 운동법이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독약이 되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성분들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내가 그동안 내 돈 내고 내 몸을 망치고 있었구나 하고 땅을 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독약 과격한 달리기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만한 착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동차 타이어도 수만 km를 달리면 표면이 닳아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60년간 단 한 번도 교체한 적 없는 당신의 무릎과 발목 관절은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 연골은 이미 닳을 대로 닳아 얇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달리는 것은 얇아진 타이어로 자갈밭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연골은 더 빨리 닳아지고 결국 뼈와 뼈가 맞부딪히는 끔찍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심장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은 탄력을 잃고 좁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달리기를 시작하면 심장은 좁아진 혈관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낡고 막힌 수도관에 갑자기 엄청난 수압을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이 좋으면 수도관이 버티겠지만 재수가 없으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 중 발생하는 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돌연사의 무서운 정체입니다. 두 번째, 독약 무거운 역기 들기입니다. 헬스클럽에 가면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죽기 싫어서 혹은 남자는 힘이라는 생각에 무거운 역기를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누르는 행위입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흡하고 참게 됩니다. 이때 우리 몸의 혈압은 순간적으로 평소의 2배, 3배까지 치솟습니다. 젊고 탄력 있는 혈관은 이 압력을 견뎌낼 수 있지만 낡고 뻣뻣해진 혈관은 어떻겠습니까? 특히 뇌로 가는 가느다란 혈관이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리면 그것이 바로 뇌출혈입니다. 또한 무거운 무게는 약해진 허리와 어깨 관절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허리 디스크나 어깨 회전 근개 파열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독약 격렬한 굽기 종목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풋살이나 농구, 배드민턴 같은 운동을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즐겁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몸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놀이입니다. 이런 운동들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점프하거나 상대방과 부딪히는 동작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었지만 골밀도가 낮아지고 인대가 약해진 60대 이후에는
가벼운 충돌이나 넘어짐만으로도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거의 1년 내내 누워 지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근육은 다 빠지고 욕창이나 폐렴 같은 합병증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좋다고 믿었던 그 운동들이 사실은 당신을 병원과 요양원으로 이끄는 지름길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독약들을 버리고 제가 새로 처방해드리는 생명의 보약을 드실 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완성한 약 없이 당신의 몸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켜줄 5가지 보약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너무나 간단해서 이게 정말 운동이 될까 하고 의심이 들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드립니다. 딱 2주만 꾸준히 따라해보시면 당신의 몸이 먼저 그 변화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는 가뿐함과 통증 없이 부드러워진 관절.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제가 여성 의사로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짚어드릴 테니 듣고 그대로 따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보약 숨차게 빠르게 걷기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비싼 약보다도 심장과 혈관에 좋은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냥 어슬렁슬렁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 살짝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팔을 힘차게 흔들며 걷는 겁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번만 걸어보십시오. 당신의 심장은 튼튼해지고 혈관 속 찌꺼기는 깨끗하게 청소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보약 의자 스쿼트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이 바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한 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자 스쿼트는이 하체 근육을 가장 안전하게 단련시키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튼튼한 의자를 뒤에 두고 마치 의자에 앉는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에 10번씩 3번만 반복하십시오. 당신의 하체는 100세까지 당신을 지탱해줄 튼튼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보약 만세 스트레칭입니다. 50견 허리 통증의 가장 큰 원인은 굳어버린 관절과 근육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딱 5분만 투자하십시오. 누운 상태에서 두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만세를 부르고 기지개를 켜듯 온몸을 길게 늘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세워 좌우로 천천히 넘겨주며 허리를 부드럽게 풀어주십시오. 이 간단한 동작이 당신의 관절에 기름칠을 해주고 뻣뻣한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보약 한 발로 섰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져 쉽게 넘어집니다. 넘어짐 사고는 노년기 건강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한 발로 서기 운동은 이 균형 감각을 되찾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10초간 버티는 겁니다. 양쪽을 번갈아 가며 하루에 5번씩만 해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양치질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보약 플랭크와 브리즈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허리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허리 주변의 근육 즉 코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플랭크는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일직선으로 만들어 버티는 운동입니다. 브리즈는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 버티는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10초도 힘들 겁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루에 서너 번 반복하십시오. 이 두 가지 운동이 당신의 허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천연 복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5가지 보약 운동의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비법과 모르고 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절대적인 주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우리 몸의 기적을 깨우는 5가지 보약 운동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씨앗을 심어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열매의 크기와 맛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지금부터는 병원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터득한 효과 극대화 비법을 오직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걷기의 비밀은 발뒤꿈치에 있습니다. 그냥 터벅터벅 걷지 마십시오. 발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발바닥 전체를 거쳐 마지막에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힘차게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걸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걸으면 충격이 흡수되어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종아리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게 되어 혈액순환 펌프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한 시선은 정면을 보고 어깨를 펴고 아랫배에 살짝 힘을 주고 걸으면 자세 교정 효과까지 있습니다. 둘째, 근력 운동의 비밀은 호흡에 있습니다. 의자 스쿼트를 할 때 내려가면서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올라오면서 입으로 후 하고 내뱉어 보십시오. 플랭크나 브리지를 할 때도 절대 숨을 참지 말고 편안하게 호흡을 유지해야 합니다. 숨을 참으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 시의 올바른 호흡은 운동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생명줄입니다. 셋째, 스트레칭의 비밀은 10초의 기다림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을 반동을 주며 빨리빨리 끝내버립니다. 이것은 스트레칭이 아니라 오히려 근육을 놀라게 하는 노동입니다. 근육을 쭉 늘린 상태에서 열을 셀 동안 가만히 멈춰 기다려 주십시오. 근육이 이제 이완해도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일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짧은 기다림이 굳어있던 당신의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비밀 노하우를 당신의 5가지 보약 운동에 더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당신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무작정 따라하시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첫째, 통증은 참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운동을 하다가 특정 부위의 뻐근함을 넘어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만하라는 당신 몸의 비명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참고 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작은 통증을 무시했다가 만성적인 염증이나 인대 파열 같은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냉찜질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통증이 이틀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본 운동을 시작하기 전 5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팔다리를 돌려주며 몸에 이제 운동 시작한다는 신호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차가운 엔진을 갑자기 돌리면 고장나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운동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5분 정도 천천히 걷거나 오늘 사용했던 근육들을 중심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운동으로 쌓인 피로 물질을 빠르게 배출시키고 근육통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셋째,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집 김 씨는 매일 1시간을 걷는다는데 나는 왜 30분만 걸어도 힘들까 하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몸 상태가 다르며 건강 상태가 다릅니다. 운동 능력 또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과의 비교는 불필요한 좌절감과 조급함만 안겨줄 뿐입니다. 당신의 경쟁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어제의 당신뿐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1분이라도 더 걸었다면, 스쿼트를 1개라도 더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 3가지 철칙만 지키신다면 5가지 보약 운동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평생 주치의가 되어줄 것입니다. 제가 이 5가지 보약 운동으로 절망에 빠진 분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드린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이 간단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단순히 한 사람의 몸만을 살리는 것이 아님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자신감을, 한 가정의 웃음소리를, 그리고 한 부부의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아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체육 선생님 최철민 환자분 이야기를 마저 해드릴까 합니다. 그는 심근경색에서 겨우 회복한 뒤 깊은 무력감과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지배해온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무너졌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5가지 보약 운동을 처방했습니다. 처음에는 걷는 것조차 힘겨워하던 그가 아내의 손을 잡고 하루에 10분, 15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는 아내와 함께 다시 재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그늘지고 패배감에 젖어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조금은 수척해졌지만 눈빛에 다시 총기가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걷는 것조차 너무 힘들고 이런 걸 해서 뭐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딱 2주가 지나면서부터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밤에 잠도 깊이 자게 되고 밥맛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았던 건 따로 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나요? 제 아내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쓰러진 이후로 아내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늘 제 눈치를 보고 불안해했죠. 그런데 제가 매일 아침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면서 저희는 지난 40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원장님께서 되살려주신 것은 제 심장만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의 잃어버렸던 대화를, 저희 가정의 웃음을 되살려주셨습니다. 보십시오. 건강한 걸음은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약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이 5가지 보약 운동을 통증 없이 100세까지 걷는 법으로 소개해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5가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당신의 몸 전체에 상상 이상의 놀라운 선물을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당신이 덤으로 얻게 될 5가지 놀라운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강력한 발기력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 의자 스쿼트는 하체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남성의 발기력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코어 근육 강화는 성생활 시 허리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튼튼한 다리와 허리는 당신의 밤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가벼운 몸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살이라고 부르는 뱃살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굳이 굶지 않아도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저절로 체중이 감량됩니다.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지면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편안한 속입니다. 걷기 운동과 코어 운동은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 지긋지긋한 변비와 소화 불량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의 면역력의 70%가 살아납니다. 더 이상 소화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선물은 총명한 머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기억력이 향상되고 머리가 맑아지며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최고의 뇌 영양제인 셈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선물은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덩달아 건강해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안전한 운동 습관은 단순히 관절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 당신의 성기능, 체중, 소화기능, 뇌, 그리고 마음까지 책임지는 최고의 종합건강관리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60대 이후 당신의 몸을 살리는 운동과 죽이는 운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너진 자부심으로 고통받던 한 남성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우리 몸의 작동 원리 그리고 당신의 몸을 100년간은 명품 시계로 만드는 구체적인 5가지 보약 운동까지 이제 모든 비밀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밤이 영상을 끄고 여느 때처럼 잘못된 운동으로 당신의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또다시 찾아온 통증의 깊은 한숨을 내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저녁 잠들기 전 딱 5분 만세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현관문을 열고 빠르게 걷기를 위한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모든 지식과 비법보다 중요하니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 하나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늙음을 인정하는 용기와 현명하게 건강해지려는 의지입니다. 내 몸이 더 이상 20대, 30대가 아니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힘과 속도를 과시하는 대신 내 몸을 아끼고 보살피는 현명한 운동을 시작하려는 의지. 이 두 가지만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보약 운동을 단 2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아침은, 그리고 당신의 일상은 분명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건강은 헬스클럽이 아닌 바로 당신의 거실과 당신의 동네 산책길에 있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어떤 보약 운동부터 시작해 보실 것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용기 있는 다짐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솔직한 고백과 다짐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분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응원하며 다시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 갑시다. 부디 당신의 모든 날이 통증 없이 활기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평생 건강 주치의 박소연이었습니다.